안녕하세요, 진갈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카랑코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카랑코에도 부담없이 키울 수 있는 종류라서 많은 분들께서 키우고 계신데, 이번 시간에는 무덥고 습한 장마철 날씨를 이용해서 오히려 카랑코에를 더 집중 배양할 수 있는 여름철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생육 환경이 다 다르고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키워야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도 키우는구나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카랑코에도 단일 처리를 하게 되면 언제든 꽃을 볼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종류이기도 하지만, 식물도 꽃을 계속 피울 수 있다고 너무 무리해서 꽃을 계속 피우게 놔두는 것보다는 다음 우리에서 식물의 건강 상태나 수영 관리를 해주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카랑코에는 지금 장마를 기점으로 초가을까지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야지 늦가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단일 조건이 되면서 꽃눈이 형성돼서 자연개화를 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생육 환경이나 관리법은 예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오늘은 경험을 토대로 좀 더 실질적인 내용 위주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랑코에는 원산지 기후 자체가 덥고 건조한 환경이라서 물을 거의 말리면서 최소한의 물만 주고 키우라는 이야기가 가장 흔하고, 또 물 주는 시기를 가늠할 때 잎에 주름이 생기면은 그때 주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경험을 해보면 그것도 하나의 고정관념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키우는 이 두 개의 개체를 준비를 해놨는데, 이 두 개의 개체의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실내에서 그 화분 표면에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고 키운 형태인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물주기 수준은 이거보다 더 말리듯 키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더 마르게 되면은 이 잎색이 더 탁해지고 힘이 없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파트 창틀에서 비를 마음껏 맞게 하고 키운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육안으로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건강하고 싱싱해 보입니다. 모든 카랑코에를 키우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키울 필요는 없겠지만은, 흔히 이야기하듯 물을 너무 말리면서 키우게 되면은 제대로 건강하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점점 쇠약해지다가 병충해를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처지로 변하게 됩니다. 또 물을 너무 말리면서 키우다 보면은 화분 표면에 영양제를 줘도 이게 충분히 용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양결핍이 생기는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양의 비를 장시간 맞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를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비를 맞고 키워도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물의 양이 배양에도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점을 잘 활용하시면은 지금 시기에 새순을 돋게 하거나 좀 더 빠른 성장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곤 합니다. 실내에서 장마철에 빛이 부족한 상태에서 물만 많이 주게 되면은 웃자람이 오거나 과습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밖에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은 비를 어느 정도 맞게 해서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오히려 장마철을 이용해서 물음 없이 집중 배양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배양뿐만 아니라 뒤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각종 병충해 퇴치에도 병행하게 되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여건이 되시면 비를 한 번쯤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주의하실 점이, 무엇보다 아파트에서는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강할 때는 식물보다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점도 꼭 고려해서 해주셔야 되고, 오히려 강한 비바람은 식물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실내로 들여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빗물을 받아놨다 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신선하게 내리는 빗물은 흙이 배수만 잘 되고 화분 받침 없이 바로 흘러내리게 해주시면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줄기를 보게 되면은 다른 것에 비해서 좀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흰가루병에 걸려서 이렇게 상태가 좀 안 좋았었는데, 이 줄기가 굵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잎에 손만 대게 되면은 잎이 우수수 떨어져서 줄기가 가늘어진 상태였는데, 나름 이것도 회복을 해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력이 되시면은 실내에서 약을 한번 뿌려주시고 밖에 내놓으면은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확실한 완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약 같은 경우는 공구에서 구매하신 그 피지마이트를 사용하셔도 되고, 예전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되었던 천연제재를 만들어서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밖에 내놓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은 너무도 당연하게 환기와 통풍이 최대한 잘 되는 장소에 두시는 게 필요한데, 경험상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흰가루병 등이 생겨서 여기 약을 뿌리고 나면 며칠 효과가 있는 듯 하다가 다시 재발하는 경험을 하셨다면은, 이런 병에 걸린 개체는 천연제재든 약이든 뿌려주시고 이걸 놓는 장소를 이동시켜 주시면은 재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실내에서는 화분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해볼 만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햇빛을 충분히 받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가장자리 부분부터 약간 이렇게 붉은색을 띠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붉게 변하게 되는데, 그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은 거기서 더 과하게 빛을 받게 되면은 잎이 탈색되기 시작해서 잎이 빨리 마르게 되고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듯 합니다. 카랑코에가 햇빛을 많이 잘 받게 해주면 좋다고 해서 너무 땡볕에 내놓기보다는 밝은 빛을 잘 받게 해주시는 게 더 좋고, 한여름에 너무 땡볕은 적응이 잘 된 개체는 그런 대로 견디지만은 적응이 안 된 개체를 갑자기 그런 곳에 내놓게 되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햇빛을 보게 해주는데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삽목을 해서 자라고 있는 이 두 개의 개체가 있는데, 삽목하는 방법은 예전 영상에서 한 번씩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삽목 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좀 보게 되면은, 앞서 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이것은 물을 좀 말리듯 키운 거고, 이것은 물을 좀 많이 잘 주면서 키운 개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빛도 좀 부족해서 이렇게 연약하게 자란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 순짓기를 통해서 이 순만 좀 잘라내고 물과 양분을 좀 더 공급해주는 그런 방법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짓기를 할 때는 올라와서 두 번째 마디 이 정도에서 이런 걸 잘라주실 때는 전체적으로 높이를 비슷하게 맞춰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좀 더 웃자람이 심하지 않고 줄기를 굵게 만들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수영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맞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옆으로 삐쭉 튀어나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은 바짝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물을 어느 정도 말리면서 키웠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런 마른 잎 이런 것들도 좀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전체 높이가 이게 약간 웃자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순짓기 형태로 이 윗부분만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줄기를 더 받아내서 윗부분이 더 풍성해지게 그런 식으로 해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도 지금 순짓기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짓기를 할 때 이 실내랑 실외를 조금 구분해서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 저는 지금 잎을 이렇게 남기고 끝순만 이런 식으로 잘라주는 그런 형태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잎이 실내에서 하실 때는 최소한 2장 정도는 남기고서 해주셔야지 좀 안전한 방법이고, 실외에서는 좀 더 과감하게 이 잎이 없더라도 잘라주시면은 거기서 새순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짓기를 해서 나온 이런 순들은 그대로 흙에다가 꽂아주시면은 바로 여기서 발근이 요즘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봄에 삽목한 개체인데, 이 정도로 커지게 되면은 이것을 외목대로 키울 건지 아니면 합식 형태로 키울 건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외목대로 키우신다면은 이 한 포트에 한 개체를 이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가 뽑아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외목대로 할 경우에 이것은 처음부터 삽수 때부터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란 경우에 이 아랫잎을 좀 제거를 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줄기가 조금 굵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으로 갈수록 이렇게 연약해지는데, 줄기가 굵게 어느 정도 굳어진 부분, 그 부분에서 잎을 이렇게 잘라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 중간에 약간 연약해지는 부분, 그 부분에서는 더 이상 자르지 말고 그대로 어느 정도 키우다가 또 이 부분이 굵어지고 성숙해지면은 그때 또 잎을 따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윗부분까지 다 따주고 이 끝에 순만 남기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죽을 수도 있고, 또 줄기가 미처 굵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가늘게 그렇게 연약하게 자라기 때문에 외목대로 해놓는다 그래도 이게 자립도가 떨어져서 쓰러지거나 아니면은 수영을 망가뜨리는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잎을 따서 좀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독립개체로 심어서 키우게 되는데, 원하는 정도의 크기가 됐을 때
이 맨 끝에 정화 부분을 따주어서 중간 줄기를 받아내서 키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길이는 이 전체 길이가 아니라 중간 분기점의 길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이 길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바로 그냥 이 정화 부분은 제거를 해서 독립개체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다른 줄기가 막 올라와 있는 그런 다간 형태일 경우에 외목대를 만든다고 해서 그 줄기만 다 잘라버리고 그대로 심게 되면은 처음에는 외목대 형태를 갖추고 있겠지만은 이것이 점점 자라면서 뿌리는 더 커지고 그리고 줄기는 왜소해져서 상하 균형이 맞지 않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식물이 맞추려고 계속해서 이 아랫부분에서 순이 쉴 새 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외목대 수용을 유지시키는데 방해가 되고 그리고 뿌리는 점점 더 비대해지고 화분을 불필요하게 더 크게 쓰는 그런 형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좀 어렵더라도 이 뿌리 찢기라든가 아니면 포기 나눔을 해서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외목대 형태로 만들어서 키우시는 게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카랑코에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들도 외목대를 만드실 때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비료나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야기 드리면 전반적으로 집중 배양을 원하는 경우에는 물과 복합 성분의 비료나 영양제를 꾸준히 주시면 되고 성장보다는 꽃을 피울 시기가 다가오는 가을 정도가 되면은 질소 성분이 적거나 없는 비료나 영양제를 주시고 그리고 물의 양도 줄여주셔야 꽃눈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꽃도 잘 피우게 됩니다. 여름철에도 웃자람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빛을 더 보게 해주시고 질소 성분을 줄이고 물도 좀 적게 주시는 방법으로 생육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마와 무더위를 이용해서 카랑코의 성장을 조절하는 여름철 관리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물의 상태도 다 다르고 생육 환경도 천차만별이라서 꼭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의 개념이 아니라 식물의 상태와 여건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조절해 가면서 관리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